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 지금부터 만날 분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입니다. 오늘이 제18회 바다의 날입니다. 해양수산부가 부활한 후로 처음 맞는 기념일이 이어서요. 오늘 현안들을 좀 챙겨보고 가겠습니다. 또 윤진숙 장관은 임명부터 취임하기까지 참 우여곡절도 많아서 취임 이후에 이분이 잘 적응은 하고 계시는가 그것도 궁금합니다.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직접 연결을 해보죠. 윤 장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많이 바쁘시죠? 네, 좀 그러네요. 예, 해양수산부 부활하고 이제 첫 번째 맞는 바다의 날 기념일이라서 아마 부처 전체가 좀 감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장관이기 이전에부터 제가 해양수산부의 부활을 좀 기다려온 한 사람으로서 예. 사실은 소회가 좀 남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더불어 또 막중한 책임감도 좀 느끼고 있고요. 예. 해수부 5년 만에 살아났습니다. 특히 어떤 부분이 좀 강조돼야 된다고,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5년간의 공백이 있었지만은요. 예. 그렇다고 해서 각 분야별로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해양수산 전체적으로 볼 때 시너지 효과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적으로 어떻게 뭔가를 만들어내는 네, 거.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저희가 해양수산부 전 직원이 그동안 해양수산부의 부활을 이루게 해주신 국민들의 염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저희가 어려움도 많지만은 협심해서 1등 부처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추진하고 싶은 가장 급선무다 하는 정책 하나를 꼽아본다면 어떤 겁니까? 저희가 급하게 추진해야 할 과제는 세계적인 경기 불황 때문에 요즘 경영난에 직면한 해운업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엔저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의 현안이 되고 있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 우선 조금 급하게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최근에 제가 뉴스 보니까 요즘 어획량 감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생선값은 올라가고 소비자들은 너도 나도 싼 생선, 수입 생선으로 몰리고 어민들 다시 울상짓고 뭐 이런 좀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네요. 여기에 대한 해법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수급 물량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수급 공급과 수요에 맞춰가지고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고 또 이제 유통 구조가 지금 현재는 굉장히 단계가 6단계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유통 구조를 좀 개선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이건 농산물하고 똑같군요. 문제가 있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예, 유통 구조 6단계로 되어 있는 것을 6단계가 4단계로 줄여. 4단계로 줄이겠다. 예, 2단계를 줄이는 겁니다. 2단계를 줄여서 4단계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이제 농산물은 조금 아시다시피 생산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소비지로 와가지고 소비지에서 경매가 일어납니다. 예. 근데 이제 수산물의 경우에는 이제 생산돼가지고 들어오자마자 산지에서 경매가 일어나고 그것이 또 이제 소비지로 오면은 소비지에서 또 경매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2단계의 경매가 일어나고 있는데 중도매인이라든가 이런 분들과 다 연결되어져 가지고 이 가격을 조금 비싸게 만드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지에서는 산지 거점 유통 시스템처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들어오면은 화로로 나갈 것은 화로로 나가고 가공시킬 것은 거기서 다 가공시켜서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요. 예. 그다음 그게 또 소비지로 오면은 소비지에서는 또 거기서 받아서 마트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다음에 소비자한테도 직접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저희가 유통 구조를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소비지에서 경매를 없애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아니 소비지 경매도 일어나긴 하지만은 소비지에서는 바로 받아서 저희가 그냥 물류 형태로 이미 받아서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마트 같은 데로 지금은 이제 마트가 산지에 있는 쪽하고 연결돼서 가격을 좀 싸게 만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한면에서는 유통구조가 좀 왜곡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지 저희가 물류센터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서 바로 급식하는 것은 급식하는 곳으로 가고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지금 유통구조를 개선하려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급식으로 나가는 것들은 근데 어차피 도매 개념이니까 지금 소비자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그 유통구조를 줄이시는 게 더 급한 거 아닌가요? 그것도 똑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비지, 그러니까 저희가 마트로 가는 것들도 그거와 이제 소비지로 가는 거 연결돼 있으니까요. 소비자한테 가는 거. 그 정확히 어떤 단계가 줄어드는 건가요? 6단계 중에 전 설명을 듣고도 정확히 모르겠네요. 이제 저희가 그동안에 중도매인 상태가 한 2군데가 더 있었습니다. 예.
그 분야를 좀 줄이는 작업을 하는데 그분들도 저기 그냥 완전히 없애거나 이런 것보다는 이쪽으로 이제 흡수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좀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 중간에 두 단계를 줄이면서 그 인력은 다른 데로 흡수될 수 있도록. 예. 그렇습니다. 어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지속적으로 어민들 괴롭히고 있는 중국 어선 불법 네. 어획 문제인데요. 또 네. 꽃게철 오면서 지금 중국 어선들 몰려온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네네. 어떤 대책 생각하고 계세요? 저희가 현재 그 업 지도선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해경 함정이 있기 때문에 중국 어선이 불법 조업 예상 수역에 집중 배치해가지고 단속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대신에 그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미 벌금 한도액도 이미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높여놓은 올렸죠. 상태로 있습니다. 예. 또 이거 외에도 아마 할 수 있는 거는 그 외교적인 노력이 병행돼야 된다는 거 보는 것이죠. 외교적인 노력. 예. 중국 정부하고 그 불법 조업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어떤 외교적 노력이 같이 병행돼야지만 이게 타결될 수 있는 거지. 계속해서 그 지키기만 하고 단속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중 FTA 지금 논의 중에 있는데 협상 중에 있는데 네. 이 FTA 체결하면서 이 중국 어선 불법 포획 문제를 의제화하면 어떻겠느냐. 어떤 협상의 도구로 이용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거가 들어 있습니다. 들어있나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네. 들어있습니까? 그 안에는? 그 자꾸 빼자고 지금 하고 있지만 저희는 자꾸 이것도 같이 협상에 넣자 하고 있어서 현재로 우리나라의 그 안에는 안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들어가 있길래 중국이 빼라 그러나요? 아니요, 그 협상하는 과정에서 그 아무래도 그 걸림돌이 좀 얘기를 하는 중에 걸림돌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민간 품목이라든가 이런 걸 정할 때 예. 여러 가지 걸림돌이 될 수가 있으니까 지금 협상하는 데는 저희도 뭐 어차피 이걸 카드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즉 이 부분을 확실하게 단속하지 못하면 관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당신들과 수산업 가지고 한중 FTA 맺을 수 없다 이런 말씀. 이것 때문에 한중 FTA 맺을 수 없는 것은 아니고요. 이거 가지고 맺을 수 없는 거는 전체 산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것만 그 고집할 수는 없지만은 그것도 같이 들어가서 협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이것 때문에 맺을 수도 없을 겁니다라고 정도로 강하게 나가야 뭔가가 되는 카드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할 때는 저희가 그렇게 하지만은 예. 그건 뭐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알겠습니다. 외교적으로 풀어야 된다는 말씀 윤진숙 네. 해수부 장관 만나고 있습니다. 화제를 좀 돌려보지요. 네네. 박근혜 정부 장관들 중에 가장 많은 우여곡절 끝에 임명되셨어요. 네. 가끔 그때 생각나십니까? 이미 뭐 좀 지나긴 했습니다만. 많이 힘들었죠. 근데 뭐 이미 지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훌훌 터셨어요, 이제는 좀. 이제는 이제 훌훌 털었습니다. 그래도 그때 트라우마 같은 게 좀 남아있진 않으시나 모르겠어요. 뭐 가끔 이렇게 언론에서 인터뷰를 하자 그러면 제가 아직도 남아있죠. 인터뷰 요청 들어가면 좀 아직도 덜컥 좀 네. 가슴이 내려앉으세요. 별로 사실은 안 하고 싶은 생각이 많습니다. 네. 솔직하십니다. 혹시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인사청문회 때로 돌아간다면 좀 이건 좀 후회가 된다 하는 지점도 있으십니까? 사실 뭐 저도 제가 잘못한 점이 많이 있다고 제가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저를 많이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여건이라든가 이런 상황을 제가 잘 모르는 상황에서 들어왔었기 때문에 재불찰이 좀 많이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그때를 안 떠올릴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이제 앞으로 전진을 해가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예. 뒤에서 자꾸 발목 잡혀가지고 제가 있다 그러면은 제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또 많이 공부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솔직히 준비가 너무 부족하셨던 건 아닌가요, 그때? 글쎄 그때 다 나름대로 어떤 준비한다고 하긴 했는데 그때 사실 조금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겹쳐 있었습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뭐 가정적인 문제가 있으셨어요? 어떤 개인적인 그런 문제? 건 아닙니다. 예, 하여튼. 예. 심지어 그때 참 이제 와서 얘기하는 거고 이제 와서 털어버리기 위해 얘기하는 겁니다만 심지어 코미디 프로그램 소재가 될 정도로 논란이었는데. 글쎄 저도 제가 보진 않았지만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인터넷과 언론이 그렇게까지 아주 사람을 희화화시키고 이런 방향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지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많이 상처를 받으셨던 모양이에요. 아니 저는 거의 안 봤으니까 별로 아직은 그런 상태는 아니죠.
당시 이제 많은 분들 우려가 이렇게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과연 이제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겠는가 이런 걱정도 있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리더십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으십니까? 자신이 있다라고 말씀드려야 되겠죠. 아하. 사실 저는 좀 저도 나름대로 원칙이 있고 소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업무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직원들도 기꺼이 따라주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인사청문회에서 얻은 경험이라든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얻은 해양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조직의 안정과 직원의 화합을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네. 잘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바다의 날을 맞아서 해양수산부 장관 인터뷰 해봤습니다. 윤진숙 장관이었습니다.